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의정생활 안광률TV의 진행자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에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의회로 이렇게 직접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물이 오래되긴 했는데요. 주위에 꽃들도 만발하고요.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시고 토론회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 좌정을 맡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학교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학교 성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교육위원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의 그 지적이 학교의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 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어진 사회적 환경은 급변하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교육은 학교의 성교육은 그거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학생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성교육은 여전히 좀 금기시되고 있고 금기시되는 어떤 교육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의 그 성교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학교와 가정의 성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흥시 교육청의 청소년 의회에서 학생들이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 제안을 해주셨던 우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학년 곽현진 양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은 동서울대학교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염은정 운양고등학교 학부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제일 바쁘실 텐데 우리 허우키 안성 성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곽현진 학생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진 학생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곽현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와 청소년 경기도 교육진로 의원들이 함께 이 정책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성교육을 올바른 방법으로 받고 있으며 성교육의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나에 대해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료에 접근이 쉬워지면서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성과 관련되어 말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시각적으로만 봤던 자료들을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성적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교육이나 성과 관련되어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아봤냐라는 질문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교육받은 횟수와 관련되어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과반수의 학생들이 교육받은 횟수가 적다고 하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이제 성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성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억에는 없는 성교육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학생들 중심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성적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와 남녀의 구분된 성교육을 통해 남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체에 대한 각각 부끄러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똑같은 성교육보다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성인이 된 앞으로도 올바른 성과 관련되어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현진 학생 그 말대로 지금 학교에서의 그 성교육은 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준에 맞는 성교육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그 학생들이 이 교과 과정에 그 성교육이 융합돼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적으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질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게 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실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제껴두고 정해진 과목 안에서 그 교과 과정으로만 지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는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러는 것 같고요. 좀 매번 똑같은 성교육보다는 좀 더 다양한 성교육, 이걸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관념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관련된 언급을 발제자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이나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N번방 이후의 성교육은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양성평등 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성교육에 원칙적인 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성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 곽현진 학생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학교 성교육만 열악한 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육이 다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인식인데요. 그나마 이제 성교육이 현재 2008년 이후에 학교의 보건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의무교육, 중등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등학교도 선택과목이 되어 있지 않는 그 학교들도 웬만하면 이제 한 학기 정도는 창체해서 지금 성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실제로 아마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말들이 좀 있죠. 예. 왜냐하면 아주 기억이 많이 남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남는 또 그런 또 표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라는 데이터 부분은 아마 이제 추후에 토론회를 더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책 연구를 좀 더 섬세하게 해서 교사 대상도 하고 교과서 분석도 하고 수업 실수도 배정 연구를 해서 정말 얼마나 안 되고 있는가도 객관적으로 좀 밝혀내야 되고 한 지역의 청소년의회의 학생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경기도 의회의 토론회에 그런 그 근거 데이터로 쓰는 것은 제가 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발제자가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내용의 통계들을 인용하다 보니까 뚝 찢게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경기도 의회에서나 교육청에서
2, 3토만이라도 예산 들여서 좀 연구를 좀 할 수 있게 뒷받침하셔갖고 이렇게 좀 우리 경기도의 이 중요한 성교육의 도입을 위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페이지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그 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걸리고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종교단체라든가 보수단체에서는 보건교과서에 성 단어를 없애라, 뭐 분명운동하고 엄청납니다. 막 고발고소하겠다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안 된 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요. 실제로 교사들이 보건교사들이 이 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시수배정도 잘 안 해주고요. 교과서 보급도 잘 안 해주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터부라든가 교사들의 성교육 활동을 얼마큼 지원해야 되는 것도 더 앞으로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의 성교육 지원 이 부분은요, 저 자신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미래교육 분과 간사를 하고 인수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이 뭐 교육관님은 많이 언급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이 보건 성교육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려고 할 때도요, 같이 파견 나왔던 관료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갖고요, 보통 그 인수위 그러시면 아시잖아요, 의원님도. 관료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해주는지를. 그런데 협조를 제가 제대로 못 받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말 의회 차원에서 이 보건교육, 성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견제, 투명한 감시, 지원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생활 인권과하고 학생건강 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가 이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업무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과들이 전개하고 있는 성교육이 현재 여성 청소년 단체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성교육, 전교조 경기지부의 여성위원회나 전교조의 여성위원회, 또는 여기 보건교사 단체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3단체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이 성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 아마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드러내줘야 성격이 확실하게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거점 성교육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자는 이 이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이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보건교육진흥조례에서, 처음 이게 연구 책임자를 맡아갖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보건교육 지원 부서를 만드는데 이제 일조했던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재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제가 연구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점 성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그 대상이라든가 지원의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약간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교육 거점 지원센터는 여성 청소년 단체가 추진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오히려 각 교육지원청에 예를 들면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행정직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기록연구사들도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수백 명씩 되는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건장학사 한 명이 없냐. 이거는 진짜 그렇게 배치를 안 해놓고도 이 성교육을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명칭을 좀 이렇게 성교육 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이제 조례안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교육청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이 보건교육 지원센터를 확장을 해서 25개 시군구에 이 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이제 위센터처럼, 상당 위센터처럼 확장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거기에 보건장학사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학생 성교육,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그 거점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학교 밖에 여성 청소년 단체하고 연계에도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이나 이 정책은 그 인력 배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의원님도 이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만의 어떤 그 성교육 그런 표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권민정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실제 정말 그 이 전문성은 이걸 가르치는 보건교사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 담임교사 이런 그 전담 교사들이 교사 교육 과정에 의해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성교육 표준안도 발제자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과목에서 융합을 하니까 안 돼요. 예, 학교라고 하는 구조를 잘 하셔야 돼요. 책임지는 교사가 없으면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게. 근데 실패한 거를 또다시 경기도에서 자체 표준화를 만든다. 저는 그거보다는요, 보건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혹은 뭐, 그것이 성교육지원센터라서 좋습니다. 거기에 장학사가 배치되고, 이 세 개 경기도교육청의 부서가 합심해갖고, 계획을 세워갖고, 교사 대상 성교육 그런 교재도 많이 만들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런 규제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저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인수 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성교육 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원님이 계시는 이걸 계기로 해갖고 정말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사들이 교과서를 갖고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 두 번째는 25개 교육지원청에 보건장학사를 배치를 해서 힘있게 추진해달라. 세 번째는 학교 밖의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단체들이 지금 전국에 67개의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대학교랑 연계해서 어떤 양성과정을 제대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과정 정도는 대학교에 오셔서 성교육 과정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강사의 질도 좀 높여갖고 학교에 있는 성교육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보조 강의도 할 수 있고 보조 수업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열어주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잘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발의한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고 이번 회기에 지금 이제 상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댓글을 지금 확인하면서 많은 분들의 지금 찬반 내용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이렇게 제가 시급하게 이렇게 상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좀 제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그런 또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조례 상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이제 학생 건강과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조례 상정에 대해서는 같이 하셨던 분들과 좀 논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숙성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내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하고요. 예, 다음은 우리 이규훈 동서울대학교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그 방향성의 그 관점을 좀 제시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연수가 없습니다만 한 2년 전쯤인가요? 신규 교사들이 이제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서 학교에 배정되기 전에 연수를 받는데 신임 교사 연수 때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몰려왔어요. 이제 주 내용은 그 성교육에 관련된 교과 관련 이제 연계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거예요. 저는 정말 성교육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교사로 지금 발령받아서 나가지만 지금까지 성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뭘 가르치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디 가면 연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 정말 그걸 해줄 수 있는 연수기관이 있느냐. 제가 물론 중앙교육연수원에 올라와 있는 그 성교육 관련 교사들의 내용이 있는 건 소개는 했습니다만 그건 가장 원론적인 성교육의 성격 특성에 관한 것만 한 것뿐이지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토론 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2학점의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어느 전공이든지 관계없이. 그런데 그 22학점 속에 어느 과목도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 과연 학생 때문이냐 아니면 교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라는 걸 본질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토론 주제로 교육의 본질로 가보자 하는 얘기를 제안했는데 우리가 흔히 가장 그 교사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교육의 3요소 그러면 이제 학생, 교사, 교육 내용 이렇게 말을 해요. 학생은 분명히 있어요. 성교육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얘네들이 특별히 받을 대상자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교사와 교육 내용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가 그냥 단적인 예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학교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없는 교육이에요. 물론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전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보건교사가 한 학교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담당하기엔 너무나 비율적으로 역부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의 비율 배치조차도 100% 안 돼 있어요. 제가 교육부 통계로 보면 70% 언저리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성교육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물론 이게 관리자들을 전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의 3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교육이 활성화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2페이지 제시되어 있는 걸 시도교육청에서 자체로의 지침을 만들고 일선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내용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게 이 성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성교육에는 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제자에는 수준별 성교육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마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성교육은 수준별이 아니고 발달차에 따른 아이들이 발달이나 요구에 따른 다른 성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토론자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형식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칭도 뭐 만들 수 있죠.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로 설명한다면 지역별로 아니면 학교급별로 연구학교를 둔다든지 뭐 시범학교를 둔다든지 뭔가를 두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자료를 개발해서 이 자료를 경기도 전체 일반화시키면은 물론 그 일반화라는 게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걸 쓸 수는 없지만 자료로 제공해주면 그 학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관심을 가지고 교원들에게 역량을 키워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지금 자체 가지고 아무리 해도 물론 앞에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을 만들어주면 돼요. 성교육 주인. 예를 든다면 성교육이라는 교과를 만들어서 교사들을 배정해주면 되지요. 근데 그거는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 시급한 상황들을 올바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원 쪽이라고 보는 거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그 내용들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이기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사의 성교육, 교사님들의 그 성교육 연수를 할 수 있는 그 연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원 연수의 의무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또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맞춘 그런 성교육,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개발하고 그 자료들을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그 성교육에 관련된 학생 성교육에 대한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여튼 오늘 주신 좋은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좋은 또 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운양고등학교 여문정 학부모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 하면 어떤 거부터 떠오르시나요? 많이 안 계셔서 대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는 어른들은 민망한 것 또는 흥미로운 것 또는 몰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령대별로 어디까지 얼만큼 알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은 다 있으시겠지만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들의 성지식 습득은 성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음성적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으로 어른들은 미디어에 19금을 걸고 차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 IT 강국 대한민국의 아이들로서 그 어떤 차단도 뚫고 정보를 얻는 해커 수준의 실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차단하다 보니 아이들은 음성적으로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왜곡된 성 정보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거를 줄 아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N번방, 또 미투, 일부, 워메드, 꼴패미, 야동 등 성범죄, 성혐오적 단어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사회의 성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육 시수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성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학교는 매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차 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시간의 성교육 의무 시간을 교과 융합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과서 속에 녹여내서 교육시키라는 것인데 이는 각각의 교과마다 교과 목표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내실 있는 성교육,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교육이란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교육의 내용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생물학적 접근에 그친다는 점,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의 반복적인 내용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매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차 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이후에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학생들이 50%에 육박하는 통계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에 대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학창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책 많이 보셨죠? 교장 선생님 많이 보셨을 텐데요. Y라는 책입니다. 200여 권이 넘는 학습 만화 시리즈 중에서 사춘기와 성이라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남성의 신체라고 해서 생리학적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과 그림, 사진으로부터 음란물, 성, 범죄, 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물론 몽정, 자위,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미혼모, 성병까지 학부모들 상상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 담당 선생님께서 성교육을 하시고 나면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내용까지를 교육하냐. 우리 아이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음란한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등등의 전화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지를 위해 학부모가 먼저 아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에 거침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부모를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에 위한 생각을 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성교육 시수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조례로 보장된 20시간의 성교육 의무 시간을 교과 유망부로 진행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교육을 자율교육 과정으로 편제하여 오롯이 성교육만을 목적으로 한 시수 확보가 제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교육을 통해 성평등 교육이 동반 실현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성은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근대 방식의 성인지 수준의 성인, 학부모와 성인지 감수성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 사이의 과도기적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회는 성교육, 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인권 교육, 젠더 교육 등의 성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아이들이 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도교사의 의지와 개인의 역량차에 의해 학교별 격차가 생기는 성교육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정도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이 체화될 수 있도록 성교육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교육 표준안은 학년, 그리고 학교급, 지역, 학교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뉴얼도 역시 제공되는 한편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교원들까지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변화된 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른들은 고착화된 성인식에 의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안타깝게도 스쿨미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성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포괄적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교육 공동체 전체에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성교육의 방향성 4가지, 즉 첫째, 실질적 성교육 시수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둘째,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성교육 내용의 재정립, 셋째, 성교육 표준안 마련 및 교사 역량 강화, 넷째, 성교육 대상의 확대는 단위 학교 내에서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이에 발제를 해주신 조은하 선생님의 성교육지원센터 설치에 적극 동의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화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교육 현안이기는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 격차,
인권 감수성 결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히 국민에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입시 위주 경쟁 일관의 교육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가치 공유 및 사회 적응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병행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그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왜곡된 성문화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과 또 학교 성교육의 보수적인 또 학부모님들의 보수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도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자율교육 과정으로서의 그 수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 말씀 또 잘 저희가 정리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제일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 허은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학교 성교육, 학생 중심으로 하자라는 제목의 초등학교의 모두 교육 공동체 리더로서 공감했습니다. 전국에서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의 가족에 무척 자긍심을 갖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저희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속에서도 기본 학력 격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부분에서는 학교에서는 성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을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성교육 24시를 학교에서 내실 있게 실시하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학교마다 나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도 매우 중요하여 학교에서는 출석부, 순서, 부여의 평등. 예전에 저희들이 자랐을 때는 남자아이들이 남학생 1번부터 먼저 가고 이런 것도 개선하고 학급에서 역할의 차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아 선생님의 발제자의 성평등은 법적으로는 양성평등으로 아직 되어 있고 성평등 입장에서는 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표준안에 의거 교사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N번방 사건, 여러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기존의 성교육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에 포함된 성폭력 예방 교육은 별도로 더 강화하여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성교육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처에서 방향이 제공되고 도교육청도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각자의 입장이 교육을 별도로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안을 내려 보내주시든지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혼란을 조금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을 실시할 시간 확보도 어렵고 학부모는 성교육을 원하지만 그것을 교육할 교사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성교육 담당 교사가 전담 교사처럼 학교에 배정되어 교육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면 관련 교과에서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 시간을 명시해주고 인원을 보강해주면 학교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성교육이 제공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등이기 때문에 초등은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한 명의 보건교사가 이런 교육과 업무에 고된 상황이 현실입니다. 담임교사도 교과 내에서 실시하지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담임교사가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과서와 교육과정 속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저학년에서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시수에서 성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중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내용으로 현재 아이들의 문제를 모두 예방하고 이렇게 커버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학교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표준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런 변화 추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정비, 성교육 실질적인 시간 확보, 정비, 성평등의 명칭, 명시 이런 것 등이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며 부처마다 서로 다른 성교육, 교육부나 여성교육, 가족부, 소통, 도교육청에서도 부서가 다른 문제, 성교육부서나 성평등부서 이런 소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성교육 전담교사 필요, 앞에서도 여러 교수님과 발제자가 제안한 것처럼 미발령자를 활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연수가 지속돼야 된다는 등 그래서 저학년 안전교과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경우 인원 보강 또는 업무 조정, 코로나19로 모든 걸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교과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런 모든 것 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이 지금 코로나19 이 비대면 수업의 시기에서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내봅니다. 많은 것들은 준비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그 교육 과정의 그 업그레이드, 또 부서 간의 성교육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은 이제 마치고 이제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더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주신 좋은 의견들 저희가 우리 아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우리 담당 장학사님께서 열심히 다 이렇게 메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그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교수님들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우리 장학관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안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정점을 두고 조례가 됐든 정책이 됐든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